네,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 13주차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요.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13주차 강의에서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또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맨 처음에 소금쟁이가 어떻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물리를 어떻게 미끄러져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특징, 그리고 소금쟁이가 가지고 있는 다리에 나 있는 미세한 돌기의 끝에 있는 섬모들, 거기에서 분비가 되는 소수성 물질인 왁스 성분들,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고 또 미끄러져 나갈 수 있는 뭐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한번 이제 조금 살펴봤고요. 또 이 소금쟁이는 어떻게 해서 물 위에서 또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는지, 또 그러한 튀어오르는 성질들, 특성들,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산업계 기술로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주 보게 되는 연못이라든가 또는 어떤 저수지 이런 데서 이제 보게 되는 연꽃 혹은 연잎 같은 경우는 물에 잘 안 젖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바로 이렇게 물에 잘 안 젖으면서도 오염물질들이 거기에 잘 붙어 있지 않고 스스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을 갖다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기세정 기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자기세정 기능을 연꽃잎 효과 또는 로터스 이펙트다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 또 이러한 이제 특징들은 섬유, 특히 옷감이라든가 이런 데 적용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오염물질들이 옷감에 튀었을 때, 그랬을 때도 묻지 않고 저절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쉽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성질들이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액체와 고체 간의 접촉각에 의해서 소수성 또 친수성 특성들이 결정이 되면서 그러한 것들에 의한 특성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옷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그 기술적인 요소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교시 여기서는 바로 이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림 2라고 표현되어 있는 연꽃잎 표면에 물방울이 구르면서 거기에 오염되어 있던 물질들을 갖다 이제 떨궈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좀 이제 시뮬레이션 형태로 만들어진 영상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연꽃에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져서 붙지 않고 굴러갈 때 이 연잎 표면은 이렇게 돌기로 되어 있고, 이 돌기에 오염물질들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 물이 지나가면서 이 오염물질들을 갖다 이렇게 같이 머금고,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거가 되는 이러한 로터스 이펙트, 자기세정 효과를 갖다가 시뮬레이션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나눠 보여드린 거고요. 시뮬레이션의 철자가 잘못됐네요. 그쵸? 시뮬레이션 형태로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자기세정 효과는 최근에는 이제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칠하면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페인트라고 하는 이제 페인트가 로투산 페인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것이 또 라카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잘 여러분들이 보기가 어렵겠지만은 집에
벽면에다가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놓고 그 페인트는 뭐냐면은 자기 세정 효과를 갖다가 나타내는 페인트로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오염물질들이 있었을 때 비가 오면 그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접촉되지 않고 흘러내리면서 오염물질들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가지고 제거하는, 물방울이 굴러가면서 제거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왁스나 광택제와 같이 표면에 칠하면 이렇게 로터스 이펙트, 연꽃잎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들, 이런 것들로도 개발이 돼서 자동차라든가 욕조 이런 데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페인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영상 같이 한번 먼저 보실게요. Lotuson exterior coating. Learned from nature. This is the lotus effect. 네. Water rolls off on the lotus leaf, just as on a hot cooktop, and Lotuson works in just the same way. Every time it rains, the leaves of the lotus plant are immediately dry and clean once again. Water rolls off and simply takes the dirt with it. The exterior, the dirt, the rain, the lotus effect. Dirt rolls off with the rain. In this way, Lotuson creates dry and beautiful exteriors by means of the lotus effect. Dry and beautiful exteriors. Improved protection against algal and fungal infestations. Ideal for sites that are particularly exposed to the weather. The lotus effect, discovered in the lotus plant. The water rolls off with the dirt. Why? This is demonstrated to us by the microstructure of a lotus leaf. The contact area for water and dirt is extremely reduced. This structure was copied by Lotuson. With Lotuson, raindrops pick up the adhering dirt particles and rinse them away. Lotuson exterior coating with the lotus effect. 네, 바로 이렇게 연잎 효과를 갖다가 응용을 해서 그래서 바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다라고 하는 이제 홍보라 그럴까요? 그런 영상들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이러한 효과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의 코팅제라든가 이런 데도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도 더불어서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 이제 만들어진 페인트가 연잎 효과, 자기 세정 효과로서 이러한 이제 성능을 갖다 가지고 있고 이러한 스펙 사양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어서 그러면 말씀드렸었던 그런 내용들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자기 세정 효과 어떻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갖다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오염물질들이 있었을 때 요거는 이제 종이가 아니라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런 이제 페인트를 여기다 이제 발라놓은 그런 이제 종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염물질들이 쌓여 있을 때 거기다 물을 흘리면 이렇게 물에 의해서 오염물질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적용한 그런 기술이다. 그래서 로투산에서 나온 셀프 클리닝 페인트, 자기 세정 페인트에 대한 그런 이제 설명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 세정 효과 또는 로터스 이펙트라고 하는 연꽃잎 효과 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또 우리 자연현상에는 나비 날개에도 굉장히 숨겨진 비밀들이 있어요. 나비 날개도 여러분들 나비 날개가 젖어서 나비가 이렇게 날지 못하는 그런 경우 보신 적 있나요? 혹은 나비가 되든 나방이 되든 여러분들이 잡아서 물에 넣었다고 해서 그 나비 날개가 젖는 그러한 적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나비 날개 역시 물방울에 젖지 않고 자기 세정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연꽃잎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미세한 돌기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또 이 나비 날개에는 어떠한 비밀들이 이제 숨겨져 있냐면요. 색깔을 아름답게 내는 비밀, 이런 것들이 또 추가가 되어 있어요. 나비 날개는 한번 손상이 되면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바람이라든가 비, 안개, 이슬, 먼지 이런 영향을 갖다 이제 적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얘네들도 자기 세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비 날개에도 물방울 떨어뜨리면 연꽃잎에서 나타난 자기 세정 효과처럼 또 나비 날개에 물이 젖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그런 특징들을 갖다 나타내는 것이 나비 날개의 이 구조예요.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관찰한 이제 구조인데요. 이렇게 A와 같은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 A와 같은 홈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또 미세하게 보면 B와 같은 돌기들이 그 홈에 돌기들이 또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연잎, 그렇죠? 연꽃잎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특징을 갖다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더라도 자기 세정 효과를 갖다 하고 있는데 나비 날개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또 나비마다 고유한 색상을 띠고 있어요. 그렇죠? 그 색은 왜 그렇게 나타날까요? 요거는 나비 날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아주 미세한 이런 비닐들, 요 비닐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빛을 어떻게 반사를 하고 그 비닐에 의해서 이렇게 반사된 곳 이제 특정한 파장들이 우리 눈으로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격의 크기에 따라서 태양광 중에서 요 간격들 여기에 맞는 파장대 그러한 빛만 이제 반사를 시키고 다른 빛은 흡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노란 빛만 반사를 하고 노란 파장을 가진 빛만 반사를 하고 다른 빛들은 다 흡수를 하면은 그 나비의 날개는 노란색을 갖다 띠고 있는 노랑나비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호랑나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검은 점과 약간 고동색의 바탕이 있는 데다 검은 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있는 데는 빛을 다 흡수하는 부분일 테고, 그렇죠? 고동색이 있는 부분은 빛을 갖다가 고동색 파장에 그런 빛을 갖다 반사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실제 이용을 한다면은 색소를 쓰지도 않고, 그렇죠? 색소를 쓰지도 않고 어떤 특정한 색깔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물질들,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노 기술을 사용해서 색소를 쓰지 않고 표면에 일정한 간격의 패턴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써 어떤 색깔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색깔을 갖다 나타내게 하는 그런 필름의 개발 이런 것들도 지금 시도가 되고 있어요. 또 연구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로 색소를 쓰지 않고 표면에 일정한 간격을 패턴으로만 만들어서 그 표면의 색깔을 갖다 이제 표현한 그런 이제 사례인 것이고요. 패턴이 단일층일 경우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이제 무지개 색깔을 나타내거나 그렇지만은 특정한 색깔을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단일층이 아니라 여러 층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루면서 특정한 색깔의 파장만 반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색깔의 그런 물질들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서 배운다는 거죠. 컬러이드 및 계면화학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응용을 함으로써 이런 이제 자연현상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품들 또 필요로 하는 곳에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에서 계면과학적인 특성에서는 이제 표면과학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표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면과학, 표면의 특성을 갖다 이제 물성이죠, 그렇죠? 물리학적 특성을 갖다 변화시키는 것이 또 계면 활성제 아니에요? 바로 이제 계면 활성제를 개발하고 이런데도 우리 자연현상 이런 요소들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또 해석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표면과학 측면에서는 일본의 물질재료 연구기구라고 하는 님스라고 하는 데서 나노 유키 센터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나카니시 타카시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연구원이 탄소계 나노 재료인 플로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물질이죠. 예, 이러한 물질들을 갖다가 물질로 만들어진 형태인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면에 나노 크기의 플레이크 구조, 플레이크 구조를 갖는 밀입자를 제작을 하고 이 기판 위에다가 도포한 얇은 방막 같은 경우는 연꽃잎처럼, 연잎처럼 물을 갖다가 이렇게 배척을 하는 그러한 이제 초발수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연꽃잎의 표면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갖다 플로렌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플로렌이라고 하는 전자재료는 의료재료라든가 또 뭐 전자재료, 플로렌이라고 하는 재료는 전자재료, 의료재료, 또 첨가제 이런 것들 다양한 부분에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탄소계 나노 소재를 갖다가 요걸 갖다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발수, 즉 물이 잘 이렇게 스며들지 않는, 젖지 않는 그러한 이제 물질들을 갖다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가능성을 갖다 이제 보여줬고요. 또 유기분자의 자기조직화, 계층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꽃잎 표면의 시스템을 모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실제로 실증적으로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A와 같은 구조를 갖다가 플로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질을 통해서 플로렌은 탄소 나노 물질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지고 그 위에 돌기들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얇은 막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물을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물이 젖지 않는 마치 연잎에서 물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듯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런 부분 이제 살펴봤고요. 이 바로 연꽃돌기의 전자현미경 사진, 아까도 잠깐 우리가 이제 봤었던 예이지만 이렇게 20나노미터 크기의 저런 크기를 가졌을 때 연꽃 돌기가 그 돌기의 직경이 대략 한 20 마이크로미터 크기가 저 크기라면 10 마이크로미터 크기 내외의 그런 돌기들이 이제 연꽃에 돌기로 형성이 돼 있고요. 이것은 전자현미경으로 찍어 놓은 거고 그 위에 물방울은 이렇게 놓여지게 되면 물방울들이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그런 형태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자, 이렇게 연꽃돌기에서 물이 젖지 않는 그런 현상, 이런 것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떤 효과를 실질적으로 이 연립 효과를 갖다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지 그런 영상이에요. 연잎과 같은 아주 미세한 입자 이런 것들을 액체에다 풀어서 뭐 용매라고 표현할까요? 뭐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코팅을 하는 액에다 풀어서 이 유리인데 코팅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물방울을 떨어뜨린 거예요. 물이 이 유리 표면에 젖질 않잖아요. 그쵸? 굴러다니기만 하죠. 물방울 아무리 떨어뜨려도 이렇게 젖지 않고 굴러다니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연꽃잎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처럼 구현되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정전기를 이렇게 가하니까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물은 약간 음극을 갖다 띄죠. 음극전화, 미세한 음극전화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보나이트나 아크릴과 같은 것을 대전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밀려다니죠. 자, 왼쪽은 일반 유리예요. 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척척척척 달라붙죠. 오른쪽은 조금 전에 그 나노 입자를 갖다가 코팅 시켜놓은 그러한 형태예요. 물이 절대로 붙지는 않아요. 왼쪽은 물이 이렇게 척 달라붙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험통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제품들도 이제 나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안경 자꾸 김도 서리고, 그렇죠? 또는 자동차 앞유리에 비가 오면은 막 그냥 그 오염물질로 인해 가지고 유막도 생기고 그래서 깨끗하게 안 닦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 요런 거 발라놓으면 접시 닦는 거 이런 데도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요? 예. 영상 같이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전에 나왔었던 연꽃잎의 효과, 로터스 이펙트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연잎과 같은 그런 현상을 갖다가 구현하는 그런 물질들 중에 하나로서 플로렌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플로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플로렌이라고 하는 것은 1985년에 미국에 있는 리처드 스몰리 교수가 탄소 혼자 60개, 탄소 혼자 60개를 갖다가 잘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떠한 구조를 갖다 띄는 물질로 만들어지냐면요, 딱 축구공 모양으로 만들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공 모양, 탄소 혼자 60개가 모인 녀석이 축구공 모양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 예, 바로 요렇게 만들어진 요 축구공 모양, 요거는 육각형이 20개, 그 다음에 오각형이 12개. 이게 딱 뭐냐면 축구공이에요. 예. 그래서 12개 오각형과 20개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대략 이렇게 축구공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갖다 띄고 있더라. 예. 그래서 오각형의 각 모서리, 각 모서리에는 다 탄소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육각형도 마찬가지 탄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2개의 오각형, 그 다음에 20개의 육각형,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이루게 되는 녀석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지름이 1 나노메타, 이러한 나노 형태의 나노 크기의 축구공, 요거를 갖다가 이제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 바로 나노 형태의 나노 크기의 요 축구공 모양,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름을 플로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플로렌은 맨 처음에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1985년 바로 이러한 물질들,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미국의 학자인 리처드 스몰리 교수가 이제 발견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사람을 기념해서 사실은 저 사람 이름을 썼으면 좋겠지만 요거를 실질적으로 입체적으로 또 구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입체적으로 구현한 사람은 요 건축가예요. 건축가 B. 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 요 건축가가 실제적으로 요 모양을 갖다 이제 구현했어요. 이런 물질들이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리처드 스몰리 교수가 이제 밝혀냈는데 모양을 이렇게 이제 구현한 거는 리처드 스몰리 교수고요. 예. 플로렌이라고 하는 B. 풀러라고 하는 이제 건축가이고요. 그래서 이 건축가의 이름을 따서 요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플로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는 버키볼이라고도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키볼이라고 하는 것도 플로렌의 요 가운데 이름이 버키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버키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딱 축구공인 거죠. 그렇죠? 축구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각형이 12개, 육각형이 2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물론 최근에는 이렇게 축구공 만들지는 않아요. 옛날 축구공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 있죠. 그렇죠? 오각형 부분에는 까만색을 칠하고 육각형은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표면을 구의 표면을 갖다 분석을 해서 그래서 모양이 좀 독특한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죠. 오각형이나 육각형으로만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요것이 이제 플로렌이에요. 플로렌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요 플로렌 또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 이제 나노 탄소인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탄소 원자로만 되어 있는 또 다른 물질들 이런 것들이 속속 이제 밝혀져 있고 또 개발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그래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핀은 탄소 원자로 된 얇은 막, 이것을 갖다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면 원자 한 개의 두께밖에 되지 않는 그래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육각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육각 구조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거 벌집 모양이 육각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얇게 이렇게 철망의 구조처럼 돼가지고 편을 쳐놓은 듯한 이런 것이 바로 뭐냐? 그래핀이라는 거예요. 그래핀. 이 그래핀은 우리 순수하게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흑연이라고 하는 연필심이죠. 그래서 연필심 같은 경우는 순수한 탄소로 되어 있는 흑연으로 된 이제 그 물질인데요. 이것이 얇은 막들이 계속 쌓여져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띠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흑연이라고 하는 연필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 구조를 갖다가 밝혀낼 수 있었고요. 연필심 등에 사용이 되는 흑연을 그래파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얇은 그런 이제 그래핀들이 결국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제 그 이제 실험하는 과정에서 흑연이라고 하는 것이 층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한 층, 얇은 한 층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래핀의 구조, 이렇게 벌집 모양의 탄소 원자가 배열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얇게 쌓여져 있는 이런 이제 그래핀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계속 중첩을 시켜서 두껍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연필심, 흑연과 같은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래핀, 이 그래핀은 2004년 영국의 과학자 안드레 가임 그리고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가 이제 만들어냈어요. 연필에 사용되는 흑연 그래파이트에 셀로판 테이프를 갖다 이제 붙입니다. 그럼 셀로판 테이프에 떨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이 얇은 막이. 근데 그 막이 딱 한 막만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막이 떨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 떨어져 나온 막을 갖다 다시 또 얇은 셀로판 테이프를 붙여서 떨어뜨려내고 계속 떨어뜨려내다가 결국은
한 개의 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발견해냈고요. 바로 그렇게 발견된 것이 결국은 그래핀.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업적으로 2010년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갖다가 이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예. 요 그래핀은 투명 전도체, 얇은 방막을 갖다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요 방막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이런데 터치 스크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드는 데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요 그래핀은 그리고 투명성뿐만이 아니라 전도성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면서도 강도가 강철의 100배 이상의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고 또 신축성도 얇은 막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성도 굉장히 뛰어나요. 예. 그리고 구리처럼 전기가 잘 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 전도율도 한 구리의 10배 정도. 예.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우리 이미 폴더블 폰에도 접목이 되고 있죠. 분명히 투명한, 그래서 어떤 이제 화면으로 구상이 되는, 구현이 되는 그런 이제 컬러들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계속 접었다 폈다가 가능하면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전단력도 강하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 않는, 손목에 차는 컴퓨터라든가 전자종이, 전자제품 이런 데도 이제 응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휘어지는 스마트폰뿐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접히는, 그렇죠? 삼성에서 나오는 폴더블 폰 같은 데도 전자종이, 스마트워치, 투명한 디스플레이들. 그래서 이런 투명한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실제 접목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처럼 보였는데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디스플레이 형태로 막 영상이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그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자, 같이 한번 영상 또 그런 기술들을 갖다 응용한 제품들 어떠한 형태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2년에 상영된 한 공상과학 영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자 영상 통화를 하는 듯한 패널로 변한다. 하지만 이 장면이 새롭게 느껴지는 건 화상 대화나 생체 인식 기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양면이 그대로 투과되는 투명한 디스플레이 때문이다. 공상과학 영화 소재에 불과한 줄 알았던 비현실적인 모습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그래핀 덕분이다. 그래핀은 디스플레이를 유연하게 휘도록 할 것이며 메모리 반도체의 저장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이다.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그래핀은 탄소와 탄소들이 철사처럼 육각형으로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 벌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이 한 장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평면화 되어 있어서 그게 그래핀인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층이 쌓여가지고 모인 것이 흑연이 되고 그 흑연에서 층층이 한 장 한 장씩 벗겨놓으면은 그것이 그래핀이 되는 겁니다. 그래핀의 탄생은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앙드레 가임 교수는 흑연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의 성질을 연구하던 중에 연필심에서 얇은 탄소층을 떼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착안하게 된다. 연필심, 즉 흑연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 떼내기를 반복하던 앙드레 가임은 한 개층으로 구성된 초박리 탄소층을 얻어냈다. 그 상태에서 테크닉을 개선한 결과 마침내 한 층으로 된 탄소를 만났다. 이것이 바로 그래핀이었다. 대체 그래핀은 어떤 성질을 지녔길래 꿈의 신소재라고까지 불리는 걸까? 이 휘어지는 작은 물질에는 보기보다 놀라운 잠재력이 담겨있다. 먼저 우수한 전도성이다. 상온에서도 구리보다 100배나 빠른 전도성을 나타내 전기 손실을 최소화한다. 또한 기계적 강도는 철강의 200배인데도 신축성이 좋아 늘리거나 접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와중에도 전도성은 잃지 않는다. 그 얇기는 300만 장을 겹쳐도 1mm에 불과하다. 이런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기존 재료들과 융합하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그래핀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재들도 개발이 돼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는
다양하게 자연 현상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갖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또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다양한 표면적인 특성 또는 어떤 연꽃잎과 같은 그런 이제 아주 소수성의 초발수성의 그런 특징 이런 것들을 실제 제품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이다. 또 그런데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이 원리들이 접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